이번 시간에는 54쪽에서 57쪽까지의 인수분해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문제를 풀이하기 위해서는 인수분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뜻을 알아야 하고, 그리고 각각의 공식들을 이해해서 적용한 문제들을 풀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인수분해라는 게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인수분해라는 걸 알기 전에 먼저 이 그림을 한번 봅시다. 이 직사각형은 작은 직사각형 4개가 모여서 커다란 하나의 직사각형이 됩니다. 그러면 작은 직사각형의 넓이를 알아보면 가로 x, 세로 x니까 얘는 x제곱, 요놈은 가로가 1, 세로가 x니까 1 곱하기 x면 x, 얘는 가로가 x, 세로가 2니까 2x, 얘는 가로가 1이고 세로가 2니까 1 곱하기는 2, 이렇게 돼서 이 4개를 모두 더한 값이 바로 이러한 넓이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넓이는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2죠. 자, 그런데 커다란 직사각형은 가로가 x 플러스 1입니다. 가로의 길이가 x 플러스 1, 세로의 길이는 x 플러스 2. 그러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로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앞에서 계산한 대로 4개를 더하는 거나 커다란 직사각형 하나의 넓이를 구하는 거나 결과는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식과 이 식이 둘이 같죠. 예, 그래서 이렇게 두 식이 같은데 모양만 바꾸는 일을 우리는 수학을 하는 사람들끼리 약속을 하기를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곱셈으로 되어 있는 것을 풀어 헤쳐서 덧셈이나 뺄셈으로 만들어내는 일을 전개라고 합니다. 전개. 그러니까 풀어 헤쳐서 이렇게 덧셈이나 뺄셈으로 여러 개의 다항식의 덧셈이나 뺄셈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의 커다란 하나의 다항식을 덧셈이나 뺄셈으로 되어 있는 걸 곱셈만으로 표현한 표현하는 방법을 우리는 인수분해라 합니다. 그러니까 인수분해라는 것은 곱셈만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나타내는 일을 인수분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인수분해를 하라 말은 결국은 곱셈으로 나타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곱셈만으로 이렇게 나타내고 나면 뭐 곱하기 뭐 할 때 이 각각을 이 식의 인수라고 합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숫자로 비교해 보면 12는 2 곱하기 6이죠. 그러면 12의 약수, 12의 약수는 2와 6입니다. 근데 12는 1 곱하기 12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12의 약수에는 1과 12도 들어가죠. 그러면 선생님 12는 3 곱하기 4도 돼요. 그러면 12의 약수에 3과 4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수라는 말을 수에서 쓰는데 숫자에서는 약수라는 말을 쓰는 것처럼 이렇게 식에서는 인수라는 말을 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수분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여기 있는 MA 더하기 MB라는 식을 인수분해하라 라고 했을 때 이럴 때는 아주 쉽게 볼 수 있는 게 똑같이 뭔가가 곱해져 있다는 걸 보면 됩니다. 뭐가 똑같이 곱해져 있죠? 그렇죠. M. 그러면 얘는 M에 뭘 곱하고 있다? A. 얘는 M에 플러스 B를 곱하고 있다. 이렇게 고치는 방법으로 인수분해하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3x 빼기 7x입니다. 그러면 인수분해하라. 이거는 사실은 인수분해라고 할 것도 없이 간단히 되는 거죠. 그냥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뭘로 묶어지죠? 그렇죠. 둘 다 x를 곱하고 있으니까 x를 묶어준 다음에 여기는 뭐가 옵니까? 3 빼기 7. 우리가 앞에서 제곱근해 계산할 때 사용했던 이런 분배법칙을 거꾸로 하는 방식을 이용하면 됩니다. 이때 공통적으로 곱해져 있는 이 m을 우리는 공통인수라고 합니다. 자, 공통인수를 묶어내는 일은 다른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이런 인수분해 공식을 다 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은 공통인수가 보이면 먼저 묶어놓고 인수분해를 하면 좀 더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56쪽에서 57쪽까지에 대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 그리고 a제곱 빼기 2ab 더하기 b제곱을 인수분해하라. 자, 그러면 1번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볼까요? 1번은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인데 그림으로 살펴보면 가로가 a 더하기 b, 세로가 a 더하기 b인 이런 직사각형을 이렇게 잘랐습니다. 그러면 요 넓이는 가로 세로 a니까 a제곱, 요 넓이는 ab, 요 넓이도 ab, 요 넓이는 b제곱임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a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ab 더하기 b제곱은 이 커다란 직사각형, 정사각형이죠. 이 정사각형의 넓이와 같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ab 더하기 ab가 2ab니까 a 더하기 b의 제곱은 다음과 같이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이다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식을 인수분해하면 a 더하기 b의 제곱이 된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기도 하지만 a-b를 제곱해보면 a-b를 두 번 곱하라는 이야기니까 분배법칙을 해보겠습니다. a제곱 뭐죠? 마이너스 ab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곱하면 플러스 되니까 b제곱. 그러면 a제곱 빼기 2ab 더하기 b제곱이라는 식이 나오고요. 다시 말해서 a-b의 제곱은 a제곱 빼기 2ab 더하기 b제곱과 같다. 그러면 이 식을 전개하면 이 식이 되고 여기 있는 이 식을 인수분해하면 다음과 같다. 그래서 인수분해 공식이 만들어집니다. 이러한 두 개의 공식을 여러분들이 적절히 사용해서 56쪽에서 57쪽까지의 문제를 풀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자,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x제곱 빼기 16xy 더하기 64y제곱을 인수분해하라. 이 얘가 완전 뭐의 제곱이라는 모양 생각이 들면 이렇게 해보면 됩니다. x제곱 여기는 뭐의 제곱일까요? 자, 64는 그렇죠. 8의 제곱 8 y의 제곱하면 64제곱입니다. 그럼 여기에는 더하기 쓰고 요 부호는 어쩔 수 없으니까 빼기를 쓰면 여기에 뭐가 와야 완전 제곱이 되는지를 보세요. 자, x제곱 a 자리에 x입니다. b 자리에 8y. 그러면 여기에 뭐가 와야 되냐면 2 곱하기 x 곱하기 8y가 오면 완전 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계산해 볼까요? 2, 8, 16, xy. 아, 딱 맞아 떨어지네요. 그러면 얘는 뭐의 제곱이다? a 대신에 x, b 대신에 8y. 사이에 마이너스가 부호가 있으니까 빼기. 조금 어렵죠? 그렇지만 이러한 연습을 여러분들이 많이 해서 완전 제곱을 만드는 일을 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건 고등학교 가서도 2차 함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배울 때 그리고 뭐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도 또 2차 함수의 그 그래프를 그릴 때 계속해서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완전 제곱식을 만들려면 숫자가 뭐가 들어가야 되겠느냐, 이런 식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선생님이 다 풀지는 않겠습니다. 하나만 보겠습니다. 2번만 보면 여기 있는 이게 완전 제곱이 되려면 이 모양을 써보면 얘는 a 제곱이고 얘는 뭐의 제곱이죠? 3b의 제곱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올 숫자는 ab라고 쓰지 맙시다. 자, 얘가 뭐죠? a 곱하기 얘가 뭐죠? 3b 곱하기 앞에 뭐가 있어야 되죠? 완전 제곱을 뭔가의 완전 제곱이 되려면 2ab a 제곱이고 b 제곱이면 2ab. 그러면 요거 a 대신에 a니까 그대로 됐고 b 대신에 3b니까 3b 됐고 2 곱하기 2. 그러면서 여기에 만약에 더하기면 얘는 어떻게 된다? a 더하기 3b의 제곱이 된다. 요게 만약에 더하기 2a 곱하기 3b면 이렇게 된다는 거고, 만약에 a 제곱 더하기 2a 곱하기 3b 더하기 3b 제곱에서 요 더하기가
바뀌어서 빼기로 되면 얘는 뭐의 제곱이 된다? A 빼기 3B의 제곱이 된다. 그래서 여기 네모에 들어갈 적당한 값은 얼마입니다? 자, 얘를 풀어보면 얼마죠? 6AB. 얘는 마이너스 6AB. 그러면 요 괄호에 들어갈 거는 6 또는 뭐다? 마이너스 6이다. 이렇게 답을 낼 수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내용들이지만 여러분들이 좀 연습을 많이 해서 충분히 익혀야 될 내용들입니다. 힘들다고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많은 연습을 해서 익혀줄 수 있도록 합니다.